우리 인민의 수건 실현을 위해서 위민 혼신의 료정을 쉼없이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혁명실록의 갈피에는 3월 15일이 전해주는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3월 15일에는 령영거리 건설장을 찾으셨고 3년 전에는 성화거리 건설장을, 지난해에는 강동 종합원실 농장 준공 및 조업식에 참석하셨으며 올해 3월 15일에는 완공을 앞둔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김성혁 기자가 2022년 3월 15일 완공을 앞둔 성신 송화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바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불멸의 혼신과 로고에 대해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평양건설위원회 요단장으로 사업하고 있는 김명식 동지를 만나 취재했습니다. 인민의 리상거리를 떠선 여기 성화거리를 볼 때면 당의 수건 실현의 최전선에 선 수도건설자라는 궁지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착공의 발바소리가 울린 지 불과 1년 만에 일도선 여기 성신 성화지구 1만 세대 산업집 건설을 찾으신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거리의 존경이 정말 볼만하다고 주체성과 민족성, 현대성을 철저히 구현할 때 대한 당의 건축 미학 사상이 정확히 집행되었다고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번에 건설한 살림집들의 설계와 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었다고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며 수도건설의 새로운 발전기를 마련하고 우리 수도의 발전상을 온 세상에 시위하는 데 이바지한 전체 건설자들에게 당과 정부의 위임에 따라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김용식 요단장 동지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인민의 리상거리 건설의 직접적인 발기자,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어 새로운 평양 속도가 창조될 수 있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고도 그 모든 성과를 건설자들에게 안겨주실 때 정말 북받쳐 오르는 격정을 금할 수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현지 지도의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중요하게 강조하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도시건설에서 인민들의 편의를 우선시할 때 대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약국이나 세탁소 같은 편의봉사 시설들이 기본도로 양옆에만 있고 지선도로들도 없다는 것을 요의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 현대성을 살리면서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인민들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것은 도시건설에서 핵이라고, 주체건축에서는 해당 지역 인민들의 편의 보장이 기본이라고 하시면서 그 대책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성화거리에는 편의봉사 시설과 레드 전광판, 지선도로들이 다시 배치되게 되는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전설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몸소 지도해 주신 성화거리 살림집 설계 형성안만 해도 무려 1200여 건에 달합니다. 그 수많은 형성안들을 보아주신 시간은 다 깊은 밤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정말 50년, 100년 후에도 손색이 없을 새고리를 일도시하시려고 지시하신 밤은 얼마인지 사람들은 다는 모를 것입니다. 그러시고도 자신의 로고는 다 묻어두시고 여기 원형 고가다리 앞에서 성신성화지구는 건물들의 린면 형성과 배치해서 여명거리와 환희하게 다루다고 하시면서 설계를 괜찮게 하였다는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의한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는 진짜 수도건설의 전기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설계 일꾼들은 설계로 주체건축사를 써나가는 사람들이며 앞날의 개축자이고 22세기 평양의 모습, 조선의 모습을 그려내는 미술가들이라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머지않아 인민들이 자기 손으로 준공 테이프를 끊고 보금자리에 드는 모습들을 보게 됐다고, 자신의 소망이 또 한 가지 풀리게 됐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태양절까지 인민들이 새집들이를 할 수 있게 완벽하게 마무리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 4월 11일 성화거리 준공식에 참석하신 이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준공 대포를 끊으시고 새거리, 새집이 주인이 된 우리 근로자들에게 오래도록 선조해 주시면서 따뜻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1년가 1만 세대 살림집, 이것은 결코 건설 속도나 1도선 살림집의 수를 말해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당의 위민 헌신의 이념이 얼마나 숭고하고 자력으로 사회주의 낙원을 세상에 보란투시 일도세우는 우리 국가의 발전 잠재력이 얼마나 막강하며 당을 받드는 우리 국민 건설자들의 충성의 율도가 얼마나 열렬한가에 대한 힘 있는 과시로 됩니다. 우리 당과 국가의 성스러운 발전사에 특기할 수도의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직접 구상하시고 반드시 이뤄내야 할 최중대 과업으로 수군으로 내세우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에 의해서 우리 조국의 수도 평양은 자기 고유의 웅자를 키우며 세계적인 문명 도시로 전변돼 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본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당이 부르는 것에 인생의 좌표를 정하고 청춘의 아름다운 이상과 희망을 꽃펴가는 우리 청년들의 애국의 전통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대거조 진군길에서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조직하겠습니다! 키워주고 내세워준 어머니 당의 크나큰 사랑이 말로서가 아니라 애국의 실천으로 보답할 불같은 요리 안고 자강도의 40여 명 청년들이 군 원료기지와 군 건설요단을 비롯한 당정책 관철의 주요 전구들로 탐원했습니다.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청춘 시절을 조국이 부르는 것에서 감높이 빛내려는 이들의 서행은 부강조국 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의 길에서 참된 삶의 용의와 보람을 찾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고상한 인생관과 미래관, 열렬한 조국애의 뚜렷한 발현으로 됩니다. 당 창건 88시대는 뜻깊은 올해를 청춘의 자서전에 긍지높이 아로새길 위훈 창조의 해로 빛내려는 요리에 넘쳐 풍서군, 운흥군, 대영단군을 비롯한 량강도의 청년들도 군건설요단과 원료기지 사업소, 농촌, 외진 용길 서대들의 자원에 나섰습니다. 다시 한번 무겁게 기원합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탄원자들은 버천보 전투 승리 기념탑을 돌아봤습니다. 전 세대 여성 근로자들의 순간 정신세계를 본받아 애국의 열정과 헌신으로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발전에 이바지해가는 여성들의 대우가 나날이 늘어나는 속에 평양시 안의 500여 명 여성들도 경제건설의 영예로운 처소들로 영약 진출했습니다. 경제건설의 영예로운 처소로 떠나는 여명원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청년야외국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시안의 전체 여명일꾼들과 여명원들의 마음을 담아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어머니 당의 사랑과 믿음을 한생토록 간직하고 사회와 집단,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갈 결의를 피력하는 여명원들의 토론은 참가자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축하 공연에서 출연자들은 후대들을 위한 사랑의 저치들을 거듭 취해주는 어머니 당의 운동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일념 안고 당이 부르는 것으로 달려나가는 여명원들을 열렬히 축하해 주었습니다. 각지에서 전 세대들의 충성과 애국의 투쟁 기풍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황해남도 안의 각급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청인 학생들을 열렬한 애국 정신을 체질화한 참된 청년 존이들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키 해주교원대학에서는 공화국의 초유성용인 조키 동지와 전세대 교원들, 졸업생들이 지녔던 애국 충성의 녹을 대학생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당강인민의 기억 속에 영생하는 우리 대학 졸업생들 가운데에는 김일성상 기관인이며 노력영웅이었던 특유용해군인 시인 김식원 동지도 있습니다. 김식원 동지는 우리 대학 첫 졸업생이었는데 그는 저국해방 전쟁이 일어나자 전선으로 남먼저 탄원하였으며 전후 병상에 매인 몸이지만 서정시 창문을 열어다오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해서 우리 후대들과 인민들의 가슴속에 열렬한 저고개를 심어주는 데 기여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전세대 교원들과 졸업생들의 고귀한 삶에서 애국의 전통은 그들의 몫을 꿋꿋이 이어나갈 때 참답게 기승된다는 것을 깊이 새기며 삶의 순간순간을 충성의 자업으로 수놓아갈 결의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한편 도안의 각급 청년동맹 조직들에서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과의 상봉 모임을 자주 조직해서 도안의 청년들이 참다운 애국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구주택건설 사업소의 일꾼들과 건설자들도 조국의 대지위에 수많은 창조물들을 일떠세운 전세대들처럼 살림집 건설에서 위훈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가 창립된 때로부터 70년이 되어옵니다. 이 나날에는 전세 이민들의 현명한 용도 밑에 건설의 대번영기를 줄기차게 이어온 전세대 수도건설자들의 충성과 애국의 전통이 깃들어 있습니다. 1975년도에 사업소가 락원거리에서 제일 높은 20층과 18층 살림집을 맡아 강사는 그때 수도건설자들은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서 자재와 노력을 20% 이상 절약하면서도 시공에서 3배 이상의 능률을 내므로써 20층 살림집 골조 공사를 단 28일 만에 끝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전세대 수도건설자들의 충성과 애국의 전통은 오늘 새 세대들에 의해서 새로운 평양석도 건설 신화 창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소의 건설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주신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서도 세기적 새 기준을 끊임없이 창조해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각지에서 당 선전 일꾼들과 직외강연 강사들이 주요 전구마다에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강연 선전 활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사회안전성 직외강연 강사들이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에서 강연 선전 활동을 벌였습니다. 직외강연 강사들은 인민을 위한 일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무조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우리 당의 수건사업이라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위민 헌신의 순간뜻을 건설자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새겨줬습니다. 열렬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 것을 호소하는 사회안전성 직외강연 강사들의 강연 선전 활동은 건설자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배가해 줬습니다. 평양시 직맹위원회에서도 수도의 근로자들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결정관철회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 사업을 공세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직맹위원회에서는 시안의 100여 개 직맹조치에서 준비한 40여 종의 12,000여 점에 달하는 선전선동 수단들에 대한 전시회를 저지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선전선동 수단들과 선동 형식, 방법들을 널리 소개 선전하고 일반화하는 데서 앞선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선호하는 명제품을 더 많이 생산해서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안아오기 위해 여러 단위들에서 제품의 질 제고와 품종 확대, 원가 조화를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류경 보석 공장에서 대형 원료의 최적 배합비를 과학적으로 확증하고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정전에 비해서 원가를 절반 이상 낮추면서도 생산량을 훨씬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보석의 품종별 특성에 따르는 용량 관리에 힘을 놓으면서 피토신이 함유된 용량제를 도입해서 대용 기질을 이용하면서도 보석의 고유한 맛을 살리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공장에서는 보석 재배와 관련한 최신 과학기술 자료들을 제때에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누구나 과학기술의 주인이 돼서 새 기술을 적극적으로 창안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년 애국 사이다 공장에서는 현행 생산에 힘을 놓으면서 천연 원료를 이용해서 인민들이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기능성 음료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시안의 여러 상업망들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사이다를 비롯한 음료 제품들의 수요와 의견을 중성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그 의견들에서 많은 착상을 꽂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현재 공장에서는 오미자와 감나무잎, 은행나무잎을 비롯한 천연 원료들의 성분을 분석한 데 기초해서 그 맛을 개선하고 효능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 도입해서 10여 가지의 건강 음료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대원 애국 편직물 공장에서도 인민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편직 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 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계기마다 진행되는 전시회들에 우리 공장에서 만든 수백 종의 편직 제품들을 출품하였는데 인민들의 수요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민들의 수요와 평가를 종합하여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미감에 부합되게 봄, 가을은 물론 여름철에도 입을 수 있는 반소매 형식의 그런 편직 옷들도. 김남일 집행동지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경영 방식에 맞게 새로우면서도 다종다양한 도안 창작을 앞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매주 2차 이상 어김없이 진행하고 있는 작업반별 견본 합형회가 정호본 대중의 도안 창작 요리를 높여주는 좋은 계기로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레바논 애국 영양 조직인 히즈볼라후 총비서가 최근 한 텔레비전 방송과의 화상 회견에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항쟁을 계속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정화 합의 기간 히즈볼라후가 군사적 행동을 중지했지만 이스라엘은 도발 행위를 수많이 감행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의연 남아있는 한 항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면서 히즈볼라후는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남부에 대한 주둔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데 의하면 지난해 유럽에서 12만 7,350명의 홍역 환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해서 2배에 달하는 것으로서 1997년 이래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특히 로마니아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기구는 세계적인 홍역 환자 수의 3분의 1을 유럽이 차지했으며 그 원인은 예방접종 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한 데 있다고 하면서 각국이 홍역 왁진 접종에 힘을 놓을 것을 호소했습니다. 13일 이탈리아의 나폴리시에서 리히터 척도로 4.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11명이 부상을 입고 일부 건물들이 파괴됐으며 학교들에서는 수업을 중지했습니다. 현재 파괴된 건물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아르메니아의 아라가츠 산에서 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기관이 전한 데 의하면 눈 사태로 9명의 등산가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중 1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구원돼서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13일 태풍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우를 동반한 강한 바람으로 가로수들이 넘어지고 많은 운전기재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또한 도로에 감탕이 깔려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 지질학자들이 발표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광물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광물 자원은 지각 또는 지 표면이 일정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사람들의 생활과 경제 발전에 필요한 유용 물질들이 풍부히 들어있는 지하 자원의 한 부분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광물 자원은 매우 넓은 범위에서 중요한 원료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광물 자원을 고갈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물 자원을 채취 가공하는 과정에 산생되는 폐가스와 폐수, 고체 폐설물들은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불리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환경보호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처해서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광물 자원을 보다 쓸모있게 또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환경 오염이 적은 탐사 및 채취 가공 설비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고대 시기의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고대 시기에 이용된 것으로 보아지는 20여 개의 뼈 도구를 새로 발굴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굴된 뼈 도구는 약 150만 년 전의 것으로서 코끼리와 하마의 뼈를 가공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고대인들은 여러 형태의 뼈 도구들을 제작해서 짐승 사냥에 많이 이용했으며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뼈 도구들이 이용된 기간은 근 100만 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근 이스파냐에서 발견된 고대인의 화석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화석은 약 180만 년 전에 존재했던 고대인의 얼굴 부분의 화석으로서 지금까지 서유럽에서 발견된 것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이라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번에 발견된 화석이 서유럽의 고대 역사를 밝히는 데서 매우 중요한 우위를 가진다고 평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상순에 이어서 중순에도 기온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다가 어제 낮부터 급격히 낮아졌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봄철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날씨 변화가 심한 곳이 특징입니다. 최근의 전국 평균 낮 최고 기온을 보면은 어제와 오늘 평년보다 5도 이상 낮아졌고 특히 어제는 전날에 비해서 7.4도 낮아지면서 날씨가 약간 쌀쌀해졌습니다. 이곳은 최근에 상대적으로 전북쪽의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전반적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9일까지도 지금의 기온 상태가 지속되다가 20일부터는 다시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날씨는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감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호흡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농업 부문에서는 앞으로 작물들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개인 날씨였습니다. 바람은 주로 북서풍이 불었는데 세지는 않았습니다. 백두산에서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9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1.6도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5도로서 평년보다 6도 낮았고 오지와는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라손시와 강원도, 함경남북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평양시와 황해남북도, 남포시, 개송시와 평안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10cm 미만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추위 주의경보입니다. 찬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아침 최저기온이 평년보다 4 내지 7도 낮아져서 날씨는 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백두산 지구에서 령화 26도 내지 령화 23도,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령화 22도 내지 령화 10도로 예견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동상을 입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노인들과 만성질병이 심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저기압과 거기압의 영향으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흐려서 2 내지 10cm의 눈이 내린 후 주로 개이고 특히 황해남북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을 동반한 10 내지 20cm의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 지역에서 날씨는 약간 춥겠고 특히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기온이 령화 10도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26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강동 지방으로서 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2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눈이 내린 후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눈이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 소위 해상에서 주의 경고입니다. 내일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넘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흐렸다가 개이고 황해남도 해상은 눈이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조선 소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해상은 눈이 내린 후 흐리고 함경남북도 해상은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비교적 세게 불고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9일과 20일에 거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19일에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일에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내륙과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19일에 평년보다 낮겠고 특히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날씨는 춥겠습니다. 그리고 20일과 21일에는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